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입니다. 저는 19학번 서혜영입니다. 저는 19학번 이인서입니다. 저는 19학번 서수경입니다. 저는 19학번 김현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존의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나 자기소개서를 통해 정성 평가하여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독서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과 같은 내용과 자기소개서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인하대학교는 7가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요소들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평가 요소에는 지성, 적성, 인성이 있으며 모두 정성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성은 교과학습 발달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등을 통해 학과의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지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적성이에요. 적성은 전공에 대한 흥미와 탐구심, 도전정신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창의적 체험활동, 수상 경력, 독서활동 등을 통해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소인 인성은 출결사항, 봉사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토대로 공동체적 인성과 개인 인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는 2021학년도에 2020학년도보다 확대된 인원인 1,753명을 선발했으며 이 중 생명공학과는 28명이었습니다. 2022학년도에서는 1,594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 중에 생명공학과는 1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저는 자기소개서가 가장 막막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쓸 때는 개요도 안 정하고 쓰느라 글자 수도 너무 초과하고 글 내용이 점점 산으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마구잡이로 쓰려다 보니 쓰다가 다른 소재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더 마음에 드는 내용이 써질 때까지 쓰다 보니 여러 번 작성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다시 쓸 때는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작성할지 정해두고 시작했어요. 큰 틀을 잡고 나니까 글자 수도 맞추기 편하고 원하는 내용을 강조하기도 쉽더라고요. 학교 생활 때 했던 활동들이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었음에도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막연히 그때 추상적인 기억만 남아서 그때 당시 상황을 더듬어 보느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작은 메모라도 학교 생활 때 했던 활동들을 기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느낌과 배운 점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면 더 좋겠죠? 그때 모의 면접을 하면서 찍은 영상을 처음 봤던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분명 차분하게 웃으면서 잘 대답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의 모습을 모니터링 해보면서 자기도 몰랐던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모의 면접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하대학교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본인의 신분이나 출신을 밝힐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번호가 주어집니다. 저는 당시에 받았던 가번호 8지랑 번호가 어렴풋이 기억에 나는 것 같아요.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점도 수험생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인 것 같은데요. 수험생분들이 교복을 입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블라인드 면접에는 본인의 출신을 알릴 수 없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가시면 안 된다는 점 꼭 주의해 주길 바랍니다. 자기소개서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 너무 많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다 보면 제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을 잃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소수 정예에게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모의 면접은 최대한 많이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모의 면접관은 여러분의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도 될 수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는 이론과 실험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을 목표로 1986년 우리나라 최초로 자연과학인 생명과학과 공학을 접합하여 바이오융합 개념의 학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생명공학과 생명과학을 헷갈려 하는데요. 여기서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생명 현상의 원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생명과학과와는 달리 생명공학은 생명과학의 원리를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적용을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과는 전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현장 중심 엔지니어 양성이 목표인 학과입니다. 또 이론 교육은 물론이고
그와 연계된 실험 실습을 통한 학부 실험 프로그램, 인력 양성 프로그램, 산업체 겸임 교수를 활용한 실용 교육을 통해서 현장 중심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매년 5월에 3,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업시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산업시찰 프로그램은 생명공학 관련 산업체에 직접 1박 2일 동안 견학을 가서 본인의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에는 방학제 현장 실습도 있어요.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는 방학제 현장 실습을 개최하여 생물산업기술연구소, 해양바이오에너지연구센터 및 관련 기업체나 연구실을 통한 실용적인 교육과 직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오 산업 현장 개론 실무라는 4학년 과목이 있어요. 이 과목을 통해서 생명공학에 종사하고 계시는 졸업자분이나 관련 업계 인사 담당자를 초청해서 전문가 강연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학과 분위기는 쾌활한 것 같아요. 저희 학과가 55명 정도로 공과대학교에서는 소규모 학과에 속하는데요. 한 학번에 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바로 윗학번 선배나 아래 학번 후배랑도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학생회와 여러 소모임 활동으로 만난 선배들을 통해 전공책을 물려받거나 여러 행사 또는 취업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머크, 세이트리온 등 인천 송도에 위치한 다양한 바이오 산업체에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포진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생명공학과 연구실은 어때요? 재밌겠다. 어떤 실험이에요? 마침 제가 연구실에서 짧은 영상을 찍어 왔는데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좋아요. 같이 봐요, 저희. 봐요. 저희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했잖아요. 맞아요. 이야기도 나온 김에 그때 그 강의 들어보면서 기억을 살려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맨날 와, 저걸 중강하고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동영상을 저는 살짝 반은 까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사실 저도 그렇죠. 시험 끝나면 다 까먹잖아요. 맞아요. 왼쪽에는 인풋을 오른쪽 항으로 넘깁니다. 저는 약간 이 과목이 좀 특이했던 게 저는 생명공학과 들어오면 무조건 생물학만 할 줄 알았거든요. 화학, 생물학만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많은 영어와 숫자와 식들이 나오니까 저는 너무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교수님이 이제 하나하나씩 떼우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서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다시 비대면으로 강의를 들으니까 그때 기억이 매우 생생하네요. 저는 비대면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잠깐 놓친 부분은 다시 볼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면 수업의 그 생생함 그리고 현장감이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무거운 전공책을 들고 다니지 않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대면이던 시절에는 강의실이랑 사물함이 멀면 결국에는 전공책을 가방에 두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는 비대면이 되면서 책을 집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볼 수 있었으니 저는 편하고 좋았어요. 네, 저도 공감해요. 정석학술정보관에 직접 가서 책을 대출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찾아가는 책 배달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럼 저희 한번 직접 해볼까요?
집에서도 책을 봤더니 정말 편리한 방법이 있었네요. 네, 이렇게 노트북뿐만 아니라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생명공학과 졸업 후 진로는 학부 졸업 혹은 대학원 졸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학부 졸업의 경우에는 대학원 졸업생에 비해서 전공 지식의 깊이가 다르고 실험 경험도 적기 때문에 전공 지식을 요하는 R&D 분야로의 진출이 어렵다고 해요. 전공을 완전히 살리긴 힘들겠지만 생명공학의 응용을 통해서 기업의 영업이나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분야의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진로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진로로는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학원을 졸업하는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나이는 조금 늦을 수 있지만 전문적인 분야로의 진출 폭이 훨씬 넓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원 진학에 있어서는 이번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가 2020년 바이오 융합 시스템 BK21 사업단에 선정되어 대학원생에게는 다양한 특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원생 전원에게 다운스트림 공정 교육을 제공하고 우수 대학원생에게는 국내외 학회와 활동비 지원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산업체, 정부 및 연구기관, 교육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산업체의 경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머크, 녹십자, CJ제일제당 등 다양한 벤처기업들이 존재해요. 정부 및 연구기관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는 교수가 되는 진로도 있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진로 외에도 드물지만 생명공학 계열의 벤처 창업의 경우도 일부 존재해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실생활에서 농업이나 산업, 해양과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의 가치관 등을 뽐낼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락세가 아니라 상승세예요.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 지금 시국에도 생명공학은 백신 개발과 같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안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도 좋을 것 같아요. 질문들의 공격력이 매우 상당하네요. 생명공학과가 유망이 있다는 말이 나온 이유는 그만큼 응용 분야가 매우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핫한 빅데이터나 AI를 생명공학과 융합한 바이오 인포메틱스, 즉 생명정보학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개인별로 유전체를 분석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오 인포메틱스 이외에도 여러 기술들과 융합하여 여러 모습으로 생명공학이 활용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명공학과는 미래에만 좋을 것이다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현재의 생명공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치료제 개발 기술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답니다. 맞아요. 화이자랑 모더나가 채택한 mRNA 백신 기술도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들었어요. 현재에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분야이고 응용 분야도 다양하기 때문에 유망만 있고 터지지 않는 학과라는 말보다는 현재에도 터지고 있고 유망도 있는 학과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생명공학과에 진학하면 대부분이 피트 시험을 준비한다고 많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유기화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등의 과목이 생명공학과의 전공 수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트 시험을 준비하기 수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피트 시험을 통한 편입학 선발 인원이 급감한다고 하니 그 인원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과 생명공학이 일정 부분 겹치는 게 있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통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다릅니다. 화학공학은 주로 반도체 공정, 고분자, 물질 전달, 화학 공정 등을 전공하며 생명공학은 생의학, 유전공학, 생물공정, 단백질 공학을 전공합니다. 두 학과 모두 공학기술인 공정과정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비슷할 수 있지만 화학공학과의 경우 화학 물리의 원리를 적용하고 생명공학과의 경우 생명현상의 원리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생명공학이 생명이 붙다 보니 물리를 쉽게 봤다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물리 쪽에서 꽤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저희처럼 생명공학은 물리나 수학이 중요하지 않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생명공학과는 생명현상의 원리를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응용하는 여러 생물 공정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바이오 공정을 위해서는 물리화학, 이동현상, 반응 및 배양공학 등의 과목을 배우고 이때 물리와 수학적 지식이 필수적이랍니다. 만약 이번에 입학하시는 새내기 분들 중 이걸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학년 때 공과대학 공통교양으로 물리학과 일반 수학을 배우기 때문에 물리를 배우지 않으셨거나 물리 수학 과목에 자신이 없더라도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에 대해 인하대학교 생명공학과 학생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인하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도 들어봐야겠죠? 이어서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영상이 나올 테니 다들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입학사정관 황혜영입니다. 지금부터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내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2021학년도 인하대학교 전체 전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후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와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인하대학교 2021학년도 전형 구성입니다. 첨단학과 신설로 전체 정원이 180명가량 증가하였고 인하 미래인재와 학교장 추천으로도 첨단학과를 선발하게 됩니다. 특별 전형을 포함한 학생부 종합 전체 모집 인원은 1,753명으로 정원의 44.1%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 지적인 인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지적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학업 능력이 우수한 학생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학 서류평가 모형을 보면서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는 지성, 적성, 인성, 종합이라는 4개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성은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와 함께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교과들의 학업 성취도를 주요하게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의 세특을 포함한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독서 활동 등을 통해 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도 중요하지만 전공과 관련된 과목들의 학업 성취도를 더욱 주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통해 전공을 탐색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보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적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적성과 관련된 내용은 지원한 전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잠재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본인의 진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전해 왔는지,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탐색의 과정이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학생부에서는 동아리와 진로활동, 전공과 관련된 수상 경력 등을 통해 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양적으로 많은 활동과 수상을 했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가지의 활동이라도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고 깊이 있게 탐구한 모습을 보인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성입니다. 인성은 개인의 성실도, 의사소통 능력, 봉사정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십이나 협업 능력 등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학생부의 출결, 인성과 관련된 수상실적, 자율활동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주로 평가합니다. 인성이라고 하면 개인의 성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학교 생활 안에서의 적극성과 성실성, 공동체 의식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평가는 앞서 설명드린 지성, 적성, 인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전공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최종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이때 각 모집 단위별 인재상과 비교하여 전공 수학에 필요한 적합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렇듯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의 학업 역량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 안에서의 다양한 모습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와 관련하여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하 미래인재와 학교장 추천 평가 기준의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앞서 설명해드린 지성, 적성, 인성, 종합평가의 항목별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인하 미래인재의 경우 각 항목을 25%씩 고르게 반영합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면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장 추천은 적성과 종합보다는 지성과 인성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전공 관련 경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학업 역량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거나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과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 학생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전형 합격자들의 내신 등급 평균을 보시면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인하 미래인재 평균은 2.81, 학교장 추천 평균은 2.40입니다. 전체적으로 인하 미래인재보다 학교장 추천 내신 등급 평균이 높게 형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선발 인원이나 전형 요소의 차이도 영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가 항목별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전형의 합격자 내신 등급대가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하대학교 서류평가 항목 중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여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두 전형을 모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과 성적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실제 우리 대학 평가 시스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구분별 그리고 학년별로 모든 과목의 성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적을 평가할 때는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각 과목의 이수자 수와 이수 단위, 그리고 각 과목의 평균 점수와 지원자의 원점수, 그리고 표준 편차까지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 평가 시 고려하는 또 하나의 사항은 바로 성적 추이입니다. 지금 보시는 두 지원자는 3년간 평균 내신이 동일하지만 성적 추이가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원자의 발전 가능성을 주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1학년 때 성적은 조금 낮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향상된 모습을 보이는 A 지원자와 같은 성적 추이가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가점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진로 희망 사항이 바뀌거나 지원한 전공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의 불이익 여부입니다. 실제로 생명과학과에 합격한 사례인데요. 진로 희망 사항을 보시면 생명과학과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과정을 통해 본인의 관심 분야인 신경학적 음악치료와 생명과학과의 관계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진로희망 사항이 바뀌거나 지원한 전공과 관련이 낮더라도 꾸준히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 서류와 면접을 통해 드러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하 미래인재의 면접의 영향력입니다. 최초 합격 비율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1단계에서 2, 3배수로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서 최종 합격한 비율이 32% 가까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인원이 추가 합격을 포함한 최종 등록까지 가면 56.5%까지 늘어납니다. 그만큼 2단계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1단계에 합격하신 후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면접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면접 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학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서류 전반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3년간의 경험을 다시 상기하면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블라인드로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복이나 명찰 착용은 금지되며 답변 시 본인의 수험번호나 성명, 학교명 등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자기소개서는 대교 옆 공통문항에 4번의 추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서 접수 사이트에 공통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신 후 우리 대학 추가 문항은 별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금지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명이 명시된 교외 수상실적과 공인어학 성적을 기재하시면 0점 처리 대상이 됩니다. 그 밖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논문이나 학회지 등재, 도서 출간이나 발명 특허, 해외활동 실적과 교회 인증시험 성적 등을 작성하시면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의 성명과 출신 고교명, 친인척을 포함한 부모의 실명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직종, 직업, 직장명 또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 기재 금지사항 위반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지원자 본인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쓴 문장들이 불이익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교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자기소개서에 고교명이 작성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원 동기 부분에 부모의 직업을 언급하는 지원자가 아직 많이 있는데요. 작성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내용이 불이익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는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유사도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학 내뿐만 아니라 대학 간, 또 당해년도뿐만 아니라 관연도 누적 자료를 통해 검색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타대학 지원자 혹은 이미 대학에 입학한 자의 자기소개서라고 하더라도 문장을 표절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실제 검출 사례인데요. 문장을 조금씩 변형하여도 시스템에 모두 검출이 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사람의 자기소개서 문장을 표절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인하대학교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전형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학과별 경쟁률뿐만 아니라 최초 합격자 등록률, 또한 추가 합격자 예비번호까지 안내하고 있으며 내신 등급도 단계별로 평균 그리고 최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단순히 내신 등급만을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지원 전략 수립을 돕기 위해 합격자 내신 성적을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의 전형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전형 안내 동영상과 가이드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니 입학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인하대학교 지원을 희망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